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중에서 이제 2개 조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하고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먼저 제재처분의 기준은 입법기준이 1항이고요. 법률의 제재처분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뭘 고려해야 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인허가 취소가 될 수 있어서 인허가 취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재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을 하는 주체, 누가 인허가를 취소할 취소권자가 누구인지, 제재처분 취소하는 사유, 그리고 제재처분의 유형, 뭐 정지이냐, 아니면 시정명령이냐, 영업취소냐, 이걸 정확하게 쓰고, 그럼 상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면은 몇 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의 기간을 명확하게 법률로 일일이 다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은 하위법령, 총리령 불용에 위임을 하는데, 위임할 때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이거를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재의 입법은 이걸 다 갖추고 있는데 가끔 없는 경우도 있어서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죠. 법률로 이 유형과 상한을 규정하더라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의 형평성, 서로 간에 A라는 법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인데, 똑같은 행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B라는 법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너무 차이가 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책무 규정처럼 넣었죠. 그리고 제재처분이 있는 법률 규정을 가지고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보통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불용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세세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불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을 때, 대통령령이나 불용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규정을 이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치 재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개별적인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일반적인 기준을 대부분 정하고 있는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해서 행정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위반행위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위반행위 횟수별로 또 달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호부터 3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 법 2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서, 위반 행위자의 규칙 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 행위자의 법 위반 상태 시정 회소를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은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 일이 발생을 하면 행정제재처분이 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귀책, 책임을 물을 위반 행위자한테 어떤 게 더 있다면 더 강하게 가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들어있고요. 비록 위반 행위를 해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면 감경의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제재처분에 일반적으로 재량이 있다고 보여지죠.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하는 것은 재량이 없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취소하거나 몇 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취소를 할지 영업정지를 할지 이 둘 간의 선택을 일단 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재처분은 이제 재량이 있는 처분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별로 부여된 제재처분 기준에서 가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나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22조 2항에 따라서 이 기준을 고려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데요. 신뢰보호 원칙에서 실권의 법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조 2항의 신뢰보호의 원칙 제2항에서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에서 적발이 돼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될 사유에 해당됐는데 3년 이상 취소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 여기는 5년이라고 돼 있죠. 얘는 3년인데 아까 실내보 원칙은 판례로 기준으로 본다면 3년인데 얘는 5년이다. 또 개별법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차이는 실권의 원칙은 행정청이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행정청이 알았어야 되죠. 권한 행사를 하려면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걸 행정청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경우에 실권 기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제재처분 제척 기간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지지 않고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아무 제재처분도 할 수 없다. 강력한 거죠. 그래서 기간을 입법례를 고려해봤을 때 5년이 좀 많았었고 3년보다는 길게 5년으로 규정을 하게 됐죠. 중요한 거는 위반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 종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전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2조 정의 규정에서 했던 모든 제재처분을 다 제척기간을 두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재처분 중에서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제재처분만 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서 5년이 지나면 위반 행위가 했더라도 위반 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나중에 6년째 알게 되더라도 정지나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이런 제재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둔 의의입니다. 이거는 개별법에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행정법령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5년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제척기간 자체를 적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개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은 이 법이 들어가고요. 사항을 보시면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이거는 이 법이 일반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고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서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는 5년.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행정이 너무 위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재처분의 기간도 5년이 좀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적발을 하고 제재처분을 했는데 제재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다 끝나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괜찮은데 원처분이 어떤 사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난 그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다시 제재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서 5년이 이미 지나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제재처분할 사유가 있어도 제재처분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이 행정심판의 결정이죠.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1년인데 인권이랄지 공정이랄지 합의제 행정기관은 보통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처분할 때. 그 위원회에 상장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법을 만들 때 각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견을 조회해 보았더니 제일 길게 요구한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간은 2년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1년 더 주었죠. 그래야지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근데 이제 아예 제척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규정을 했어요. 제척기간이 만능은 아니다. 제척기간이
국민한테는 유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으로 위법한 행정이 그대로 위법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좀 둬서 이런 4가지 정도 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5년 플러스 1년, 2년이 지나도 제척기간이 도과가 되지가 않아요. 제척기간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어떤 경우냐면 시당초 인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또 신고했을 경우 이 경우는 보호해줄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나 신고가 애시당초에 잘못 이루어진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보호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생명과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 이 개인의 인허가를 유지함으로써 인한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큰 경우죠. 이 경우는 법적 안전성보다는 국민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3호는 이 조사를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가 많겠죠.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처분을 했을 테니까. 근데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법에 근거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서류 같은 것도 제출해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장에 가서 조사 출입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기피하거나 방해 거부해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아예 제척기간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위반 행위가 발견이 되면 언제라도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척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3장 제1절 처분에 대한 거고 다음은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